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얼마 레버리지가 적당한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레버리지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내가 어떤 포지션, 어떤 목표가를 가져가느냐, 어떤 손절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몇 배 레버리지는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번 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하락 돌파해서 공매도를 했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진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초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 손절을 잡았을 겁니다. 그럼 진입가는 45,600 정도 되고 손절가는 46,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45,600에 진입해서 46,600, 목표가는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500 정도. 만약 이런 내가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트레이딩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내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 이거는 내가 진입하기 전에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한 후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레버리지랑 시드는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5,600에 진입을 해서 46,600에 손절을 하기로 했으니까 차이가 한 1,000불 정도 나요. 그러면은 가격으로 보면 2.3% 빠지면 손절이니까 한 30배로 잡아도 강제청산가가 47,00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30배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46,600에서 손절을 할 거니까 30배로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럼 30배로 풀시드를 넣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30배는 정했어요. 내 손절가보다 위에 강제청산가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뭐 30배를 해도 되고 뭐 25배를 해도 되고 47,000 위에서의 가격에만 하면 되죠. 어차피 나는 여기 손절을 할 거니까 굳이 손절가가 위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해놓고 30배를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드를 얼마 넣을까? 시드를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30배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드를 얼마 넣느냐? 그럼 손절가가 정해졌고 46,600. 그러면 내가 이걸 진입하면은 만약 47,000이 강제청산가라고 하면은 거의 투입 금액의 한 70% 정도 잃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청산가 여기면 100% 다 잃는 거니까 손절가에서 한 70% 잃을 겁니다. 그럼 70%를 잃을 거니까 내가 이제 얼마를 넣을 수 있을지 정해지는 겁니다. 왜냐? 70% 잃을 거니까 내가 얼마를 잃어도 괜찮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만원을 넣게 되면 70만원 잃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만원이 지금 있는데 100만원을 넣어서 70만원 잃었을 때 930만원이 남죠. 그럼 내가 930만원이 남았을 때 이 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면 돼요. 내가 이 정도 잃었을 때 내가 트레이딩에 더 심리 동요 없이 이렇게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의 손실을 버틸 수 있는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손실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손절가가 도달했을 때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잃으려고 하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풀고 더 버티고 이러면서 처음에 정해놓은 익절가와 손절가를 지키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게 되면 50만원 잃어도 나는 괜찮겠다. 그러면 70만원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70% 정도 잃으면 또 50만원 잃으니까 내가 1000만원 있을 때 950만원 남으니까 이 정도면 또 트레이딩 할 수 있죠. 50만원 정도는 잃어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입이랑 손절가랑 목표가만 정해지면 손절가에 좀 위에 되는 강제청산가를 정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정하고 그 레버리지를 정해놓고 내 자산을 투입했을 때 내가 이번에 투입하면은 얼마를 잃겠다, 이 정도 잃는 금액이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시드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시드 배율 그대로 쓰면 되죠. 배율이나 시드는 결국에는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도 필요 없죠. 진입가와 손절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알면은 나머지는 거의 공식이에요. 똑같은 금액,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손절가에 가까운 강제청산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이 강제청산가를 이 가까이 두는 이유는 실제로 강제청산을 멀리 두게 되면은 손절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배율이니까 실제로 계획대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시장이 갑자기 급등했을 때 손절이 밀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내 강제청산가 위에서 손절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강제청산가가 여기 있으면은 실제로 내가 배율을 높게 썼으면 요만큼 잃을 거를 더 많이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줄이고 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배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나요는 사실은 선물 트레이딩에서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목표가랑 손절가만 있으면 레버리지와 투입 금액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배율이랑 시드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은 항상 자만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을 한 순간부터 돈을 따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한 거잖아요. 나는 이번에 투자하면서 돈을 잃을 거야 라고 진입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뛰어든 것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트레이딩 시작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해.
생각해요.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 90%가 돈을 잃거든요. 10%밖에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닌데 100%가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 아까 얘기했던 50만원 있죠. 뭐 50만원, 70만원, 내가 이렇게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걸 잃었을 때 못 버티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난 100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100만원 잃었을 때 손절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100만원을 잃을 수 있는 땀량이 못 되는데 나는 충분히 생각해보니까 100만원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금액의 반으로 낮춰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100만원을 버틸 수 있으면 실제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에 내용을 잘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거는 진입과 손절가 목표까지, 나머지 레버리지 시드를 얼마 넣는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